치아모 덕분에 박금출 회장님의 폐사가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들 되셨어요? 1년에 한 번 이렇게 아름다운 문화 공연을 하면 저는 그래요. 즐기며 서로 이웃을 돕는 아름다운 마음과 풍토를 전염시키는, 우리가 병균만 전염시키는 게 아니라 이런 서로 좋은 아름다운 마음과 이렇게 웃음을 전파하는 이러한 일을 우리 치아모가 새마음 운동으로 시작을 할까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자, 그러려고 한다면 우리가 삶을 오래 살지만 나 자신을 좀 이렇게 더 운명과 미래를 극복하고 싶은데 마음은 있는데 생각은 누구나 있죠. 더 행복하고 싶고 더 성공하고 싶고 그다음에 더 건강하고 싶어 해요. 즉 마법의 삶과 기적의 치유들을 원하죠. 그런데 그것을 해내려면 최소한 몇 가지 필수적인 게 있겠죠. 첫째는 지금의 나를 바꿔서 운명과 미래를 극복하는 방법을 알아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성공과 행복은 무엇이 결정할까요? 대인관계, 사람과 사람 간의 대인관계에 의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상대를 바꾸는 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대인관계를 성공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 먹는 법 모르고 건강하고 싶어하고 숨 쉬는 법조차 모르고 건강하고 싶어하는 거하고 똑같은 이치예요. 행복은 원하는데 행복을 어떻게 하면 잡을 줄 모르고, 성공은 원하는데 그 성공은 멀리 있지 않은데 우리는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청소년들을, 자, 그러면서 결혼을 하면 여러분 행복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결혼 전에 뭘 준비하고 가야 자신의 일생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지는 아무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 누구나 다 자신의 직업을 갖게 됩니다. 자신의 직업을 갖고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삶의 프로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내 직업에서 프로가 되는지를 알고 직장을 나가는 사람은 없다는 이 현실이, 어떻게 해보니까 알겠더라고 얘기하려면 평균 20년에서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야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결혼해서 30년 지나서 깨치우면 뭐합니까? 인생이 재방송이 안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전에 어떻게 하면 행복하는지,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를 알고 싶다면 나를 바꾸는 법과 상대를 바꾸는 법,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세상을 살았다면은 지금 오늘 이 순간 이 강의를 듣는 순간부터 내일부터 여러분의 삶이 쉽게 바뀌어요. 왜? 우리는 몰랐거든요. 근데 알고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바로 변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앞에 행사가 한 30분 길어졌어요. 그래서 제 강의가 원래 1시간 예정인데 제가 뒤를 줄여서 끝나는 시간을 맞춰드리기 위해서 제 강의는 한 20분에서 25분 정도로 압축해서 아주 엑기스만 찍어드리고, 여러분 그 쪽집게 과외라는 거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뭐 중간 설명 다 앞뒤 자르고 여러분들에게 쪽집게 과외로, 그 대신 지금 이 시간부터는 차하고 과일도 갖다 놓으실 분은 갖다 놓으시고, 그 쪽집게 과외 조금 못 들어도 큰일 나는 거 아니니까요. 저 화장실 가실 분 갔다 오시고, 자, 자유롭게 과일하고 차도 좀 갖다 놓으시고 한번 움직이고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그 대신 앞에는 조금 덜 중요한 거 3분 동안 해드릴 테니까 그동안은 이제 앞에 안 중요한 걸 먼저 제가 조금 소개만 할 테니까 과일, 차 전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강의는 쉬지 않고 그냥 지속하겠습니다. 그래야 일찍 끝나니까. 여러분들 또 먼 길 어두운 데 돌아가셔야 되니까 남는 사람에 상관없이, 움직이는 사람에 상관없이 요걸 필요로 하시는 분들만
엑기스 강의로만 줄여서 넘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왔다 가는 거는 삶의 학교에 오는 건데 우리가 학교에 왔다는 사실들을 잘 모르거든요. 태어나서는 학습의 학교에서 결혼과 직업이라는 자신의 삶의 경험의 학교에 도착하고 그 후로 40쯤 되면 성숙의 학교에 도착을 하겠죠. 그리고 60쯤 되면 정년과 은퇴라는 걸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학교에서 그렇게 많이 배웠건만 사회에 나오면 모든 게 무용지물이 되죠. 학교에서는 정답을 내야만 채점이 되는 그러한 것을 배웠지만 우리 사회에 나와서는 정답이 없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자기가 대입하는 것을 조화롭게 균형을 맞추는 해답, 그때그때 다른 해답의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서로 정답을 내려고 그러니 마구 부딪히겠죠. 누구든 서로가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정답이에요. 그게 해답이고.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자, 이 시대는 여러분들이 지나온 세월 설명할 필요는 없고 이 시대만 알면 되죠. 우리가 그 전의 시대, 산업의 시대, 과학의 시대, 상업의 시대를 지나 21세기 정보와의 여러분의 핸드폰, 인터폰 등 정보의 시대에 왔죠. 그래서 이 시대는 건강이 가장 중요한 앞으로 웰빙과 치유의 시대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그 옛날 허준 선생님은 그 오래전에 동의보감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병은 정신수양과 섭생으로 고쳐야 한다고. 자, 여러분의 마음가짐과 식생활 습관으로 고쳐야 한다고 그랬죠. 아프기만 하면 약을 먹고 침을 맞고 이러는 진료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 우리의 히포크라테스는 의사는 여러분의 마음에 있다고 그랬고 우리의 자연치유력, 우리의 병은 스트레스와 식생활 습관에 의해서 생긴다는 게 내 몸에 약한 곳이 생긴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스트레스는 뭐에 의해서 가장 많이 생길까요? 화목한 가정이란다면 밖에서 아무리 스트레스 쌓여도 스트레스 안 받는 데입니다. 자, 우리가 병이 걸리는 스트레스의 주 원인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얼마나 화목한가에 달려 있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의 직장에서 얼마나 경제적 안정이 되는 프로가 돼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건강은 성공과 행복에 달려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건강을 연구하는 의사였지만 이쪽 분야에 15년을 집중한 이유가 식생활 습관만 고쳐서는 30, 40%밖에 치유가 안 되는데 나머지 60, 70%는 이 스트레스의 원인은 그걸 해소하는 방법은 화목한 가정과 즉 성공과 행복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겨우 깨우쳤죠. 그리고 그런 얘기를 뒷받침해주는 수많은 명언이 있죠.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는 사람은 절대 병에 걸리지 않는다. 무슨 일이든 긍정적인 사람은 병이 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고 선천적으로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약한 부위로 병이 온다고 해왔죠. 그래서 이재마 선생님은 수많은 학설을 만들어내셨고 그래서 저도 입안에서 유전성과 식생활과 스트레스와 퇴행성 변화 4가지에 대한 질병의 삼상체질을 15년 전에 발표를 했죠. 근데 이것만으로 병이 치유가 안 되더라고요. 왜 보통 사람들이 40이 넘으면 성인병이 와야 되고 60이 넘으면 질병이 와야 되는지 그게 의문이었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그게 당연한 얘기였는지 모르는데 저는 이상했어요. 그게 왜 40이면 병이 와야 되고 60이면 퇴행성 병이라는 엄청난 병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가. 그래서 그것을 연구에 들어갔더니 우리의 삶의 건강의 계단이라는 게 있다는 걸 발견했죠. 25세가 최정점이란다면 40에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60에서 또 한 번 떨어지고 태어나서도 그 아이를 잘 길러줄 수 있는 3번의 결정적인 사춘기로부터 우리가 그 아이를 바꿔줄 수 있는 아주 엄청난 그 사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터닝 포인트들이 있다는 것을 찾아낸 거예요. 이 그래프는 우리의 그 기억의 뇌의 발달과 우리 온몸의 발달, 이것을 발달과 태아를 종합을 해서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조금 많이 생략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이거를 2배 속도로 지금 제가 테이프를 돌리고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넘어가는 게 좀 제법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우리가 플러스 인생에 잘 살고 싶어 하는데 잘 살고 싶어 하는데 방법은 몰라요. 아까 말했듯이. 성공의 방법은 모르고 그래서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명언을 저는 어려서부터 명언 박사였어요.
그래서 명언 읽고 쓰기, 지금도 명언책은 떨어지지 않고 갖고 다니죠. 저는 명언에서 세상의 답을 얻어요. 여기서 제가 좋아하는 명언에서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여기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걸 제일 좋아했던 명언이었는데, 자, 운명을 바꾸는 방법이 나와 있죠. 첫째, 생각을 바꾸면 운명이 바뀌겠죠. 자, 행동은 습관에 포함시켜버리면 습관을 바꾸면 운명이 바뀌겠죠. 또 한 가지,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자, 제일 가까이 있는 이걸 바꾸면 바로 바뀐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한 가지 습관이, 나쁜 습관이 10가지를 만드니 한 가지를 고치면 나머지가 고쳐진다. 이 두 명언을 제가 일생 동안 제일 좋아하는 명언이에요. 여기에 모든 우리의 답이 다 들어있어요. 어떤 답이 들어있는지를 지금부터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운명과 미래를 바꾸려면은 생각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인품을 바꾸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거는 아는데 또 그러면 생각은 어떻게 바꿔요? 라고 물어보면 또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왜? 생각해 보질 않았어요. 한 번도. 생각을 바꿔야 운명이 바뀐다는 건 아는데 어떻게 생각을 바꾸는지는 생각해 본 적이,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쉽게. 아주 쉬워요. 너무 쉬우면 모르거든요. 생각을 바꾸는 세 개의 수평의 다리가 있거든요. 습관을 바꾸는 긍정의 공식이 있어요. 인품을 바꾸는 자기의 관문을 돌파하는 정거장, 플랫폼을 주면 쉽게 바뀌거든요. 이러한 어떤 과정들이, 자, 한번 예를 들어봐 드리죠. 이게 오늘 강의 일부의 하이라이트예요. 자, 여러분이 생각은 갖고 있는데 행동과 습관으로 이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왜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은, 이 생각이라는 놈은 왔다리 갔다리 해갖고요, 하루에도 수천 번 왔다 갔다 하니까 얘는 잡을 생각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안 잡히는 애를 잡으려고 그러니까 못 바꾸지요. 그걸 왜 잡아요, 생각을? 생각을 바꾸는 거는 그냥 냅두세요. 걔는 천둥벌거숭이로 뛰어다니게 냅버려 두고 생각이 그 다음으로 가는 걸 잡으면 돼요. 자, 생각은 그 다음에 그대로 말로 나오거든요. 자, 여러분이 생각을 바꾸고 싶다면 오늘부터 말을 바꾸면 돼요. 거꾸로 들어가 버리면. 여러분이 이것은 잠재의 원리와 습관의 원리를 이용하면 생각과 행동이 모여서 습관이 될 때 3년이라는 세월이 걸리는데, 잠재뇌 속에 여러분이 생각을 바꾸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여러분이 쓰고 있는 말을, 언어를 바꾸는 거예요. 내가 평소 하는 말이 부정적 언어를, 힘들어, 안 돼, 어려워, 뭐 그거 할 수 있게, 무슨 말, 지각하지 마라. 지각도 부정어, 마라도 부정어. 일찍 출근해라 그러면 될걸? 그러니까 우리의 뇌는요, 단어만 기억해요. 지각과 마라. 그러니까 애들한테 하는 말이 부정어에서 부정어를 쳐줬다면 그 아이의 가능성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왜? 내가 하는 말이나 듣는 말이나 우리 잠재뇌는 똑같이 파악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말을 했을 때도 내가 하는 말이 부정적이었다면 내가 뿌린 씨앗 그대로 받고, 남이 나에게 들려줄 때도 그거 그대로 내 뇌에 입력이 되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말을 바꿔, 내가 아프더라도 아프다 소리 안 해야 돼요. 아니, 내가 이 정도 아픈 거는 나보다 더 아픈 사람도 있는데 라고 해야, 왜 그게 중요하냐면요, 내 몸의 면역력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의 파워와 에너지를 가져요. 내가 이 병을 이길 수 있다라고 믿으면 여러분의 면역력이, 세포가 가서 걔네를 이겨내요. 즉 마법의 삶, 기적의 치유는 여러분의 마음에 달렸거든요. 근데 마음은 왔다 갔다 하니까 말을, 여러분의 부부간에도 그렇고 친구간에도 그래도 마음속에 있었던 생각 갖고는 안 싸워요, 절대. 이게 말로 나와서 그 다음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은 좀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이 말만큼은 긍정적으로 하는 습관을, 오늘부터 긍정의 언어 습관을 배운다면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신다면 진짜로 덜 아파져요. 그리고 진짜로 여러분의 삶이, 아니 내가 쓰는 언어가 좋아졌는데 어떻게 불행하겠어요? 좀 더 행복해지지 바로.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쓰기예요. 이게 자, 말은 20% 생각 쪽에 가 있고 쓰기는 20%에서 80%. 그래서 꿈과 목표를 쓴 사람만 성공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쓰기, 즉 내 삶에서 쓰는 거를, 꿈과 목표를 쓰고 관리를 안 했다면 여러분은 그 일을 성공할 확률이 20%도 안 되는데 그게 성공하겠습니까? 8분응선을 못 넘어가는데. 여러분이 그 목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물론
꿈과 목표를 쓰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또 쓰라 그러면 못 써요. 자, 외우고 암송하는 거. 여러분에게 암송 내가 여러 번 시켰어요. 왜냐하면 어제보다 나은 오늘 나는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나는 항상 운이 좋아. 모든 것이 잘 돼. 이런 식으로 계속 외우게 했죠. 거기 암송은 실천에 거의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암기를 안 되는 거, 이러한 어떤 과정들이 여러분들이 그러한 과정 속에서 과연 무엇이 좌우하고 연결되는지를 생각해서 습관으로 넘어가려면 이 정도의 준비와 삶이 필요한데, 오늘은 요거 1부에서는 요거 길게 더 강의할 수가 없으니까 나를 바꾸는 법 2부 강의로 넘어가서 2부의 엑기스만 말씀드릴게요. 자, 나를 바꾸고 싶은데 뭘로 바꿀 수 있냐? 나를 바꾸는 법들을 알아야 일단 상대를 바꿀 줄, 나에게 적용 못하는 걸 남에게 줄 수 없거든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나하고의 승부 1편은 어제보다 내가 조금이라도 하여튼 어떤 쪽이라도 좋아요. 미소를 짓던 인사라든 칭찬을 하든 하여튼 긍정의 어떤 단 0.001%라도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나가 되겠다는 거를 여러분이 매일 아침에 선언을 한다면 3년을 선언하면 여러분의 잠재 내에 폴더가 생겨요. 모든 거는 여길 거쳐 나갈 수 있게. 그건 습관의 원리를 내년 강의에 제가 해드릴 때 그때 들으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습관과 잠재 내의 원리는 그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것을 깨닫고 나면 이건 쉬워져요. 그 다음부터는. 습관의 원리와 특성, 잠재 내의 원리와 특성만. 자, 두 번째는 플러스 5% 성공 프로의 공식인데 요거는 좀 이따 설명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제 나를 바꾸는 최고의 비법이고요. 자,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 세 가지 비법으로. 자, 그래서 나를 바꾸는 법 첫 번째,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나가 되려면은 첫 번째, 어제보다 오늘 발전과 변화에 대한 생각과 성공 의지. 어제보다 내가 정말 0.00 뭐라도 좋다. 아주 그냥 작고 사소한 것도 분야와 종류도 상관없다. 하여간 나는 어제보다 오늘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 라고 결심만 해주면 그때부터 잠재내는요 그대로 따라해요. 이 간단한 이치. 그리고 가끔 우리가 잊어버린다고 그랬으니까 생각 속에서 왜 도전과 변화를 하려는지, 무엇이 되고자 하는지, 자, 그 목표를 달성하는 내가 뭘 하려는지, 누굴 위해 그걸 하려는지 잠들기 전에 1분만 생각하고 자면 이거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두 번째, 자,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나가 되는 방법은 두 번째는 꿈과 목표를 적고 계획과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꿈과 목표 적는 얘기는 수도 없이 들었는데 꿈과 목표를 어떻게 세우는지들을 몰라요. 꿈과 목표를 세우려면 내 인생의 현주소를 알아야죠. 현재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이걸 알아야 너의 삶이 바뀔 것이라고 소크라테스가 말한 거예요. 즉 너의 현주소를 알아라. 너의 장단점 플러스 마이너스 식생활 습관, 좋아하는 것과 원하는 것을 일단 알아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꿈과 목표지를 작성하고 그리고 성공 이미지를 그리며 첫 마음과 완성된 이미지를 갖고 살아라. 이게 꿈과 목표를 그리는 방식인데 이러한 내 삶의 현주소를 써봐야죠. 먼저 목표를 하기 전에. 이런 거 한 장 써보지 않으면 목표가 엉망이에요. 자기를 정리도 안 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것이 정리가 됐다면 그 다음에 여기다가 큰 꿈과 작은 꿈, 현실, 그 다음에 21세기에 반드시 필요한 건강과 성공과 행복의 균형 발전된 꿈과 목표, 그 다음에 삶의 목표. 이것을 적고 1년에 한 번씩 자기 평가를 하는. 자, 그 평가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40쯤 됐을 때, 60쯤 됐을 때, 내가 젊은 사람들은 내가 결혼과 직장에 갔을 때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이 그래프 한 장을 그려놓고 머릿속에 내 삶이 어디쯤 가고 있고 나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는가? 그런 거를 미리 생각해 두시라는 겁니다. 그럼 나를 바꾸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나가 되는 또 한 가지 방법은 자, 어떤 일이든 내가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고 있지 않는 일은 여러분 삶에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그 확신의 강도만큼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성공 파워가 증폭된다고 그랬는데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항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남에게 줄 사랑이 없어요. 내 안에. 그럼 나를 사랑하는 게 뭐냐고 물어보면 또 제가 30년을 물어도 답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러니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되는데 나를 사랑하는 시작점을 몰라요.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책에도 다 써 있겠지만
그 책에 다 써드렸어요. 제가 아무리 짧게 해도 그 책 속에는 있습니다. 나를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게 첫째요. 매사에 감사하는 게 둘째요. 장점을 칭찬하고 단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신에게. 이 세 가지를 하는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으로부터 내 삶의 기적과 마법이 일어나거든요.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왜 왔을까요?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로 발전시켜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해서 이웃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왔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러려면은 그 중에 가장 우리가 풍요롭게 해서 도와야 될 이웃이 누구냐고요? 내 가족과 직업으로 만든 사람에게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는 것이 최고의 비법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바로 바뀌어요. 이 얘기를 들으면. 내 삶이 바로 습관을, 두 번째, 내가 나를 바꾸는 법의 플러스 5%의 공식인데, 이거는 어떠한 공식이냐면은 내 삶의 5%를 바꾸는 거예요. 어떤 5%? 남들과 같다면 아까 말한 평범한 삶밖에 여러분에게는 전개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과연 성공하는 5%가 되고 싶다면 어떠한 일이든 남들보다 내가 인사든 감사든 칭찬인 5%를 더하겠다는 목표를 정하세요. 그 다음에 내가 5분 먼저 출근하고 5분 늦게 퇴근하고 내가 남들보다 5번 더 씻고 삼키고, 이 5자라는 단어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거예요. 자, 5%란 뭐냐고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느낄 수 있는 임계점이에요. 그러니까 너 인사 너무 잘한다. 너 너무 칭찬 잘해. 다른 사람이 그걸 느낄 수 있는 포인트가 5%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잘하는 게, 인사를 잘할 때 딴 사람들이 너 인사 너무 잘하는데, 너 칭찬 참 잘해 라고 남이 말해줄 때 그것이 자기 거예요. 자기 혼자 잘했다는 거는 전혀 자랑, 아직 부족한 거죠. 자, 21세기 성공적인 대인관계의 출발점은 남이 그렇게 느껴줘서 그들이 당신을 멋지게 봐줬을 때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만 갖고 될까요? 5% 앞선 생활 습관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5%도 중요하지만 그 시대마다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공식과 비법이 따로 있거든요. 21세기는 그 전 시대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전에 갖고 있던 모든 이 공식이 거의 다 뒤바뀌고 있어요. 근데 이 뒤바뀌는 걸 하나도 모른다면 우리는 찾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21세기 최고 필요한 것들이 뭔지, 베스트 습관은 뭔지,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이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지능 게임이라는 거, 상대를 기쁘고 행복해 해주는 말과 행동을 하는, 자, 성공은 이기는 게임이라는 거, 일상의 크고 작은 일에 즐기며 최선을 다한다는 거, 건강은 사랑과 긍정 게임으로서 나와 상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으로써 이루어지는 거. 자, 여러분들이 행복은 화내면 지는 게임이라는 거, 성공은 같으면 지는 게임, 건강은 웃지 않으면 지는, 도대체 이 게임이 무슨 게임인 줄 알고 들어갔어야지. 그 세상을 살려면. 우리 2번 오는 거 아니잖아요, 이 땅에. 근데 이거 이미 알고 들어갔다면 후회 적은. 행운의 여신은 어떻게 오냐고요? 행운의 여신도 이 방식으로만 와요. 행운의 방식도 남이 주는 겁니다, 행운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느끼는 임계점 5%가 여러분은 받는 거죠. 다른 사람이 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항상 즐겁게 일하고, 즉 남 탓하는 사람들은 행운의 여신이 거절하겠죠. 자, 여러분의 삶에서 이러한 어떤 기본 공식은 알아야 될 거며, 여러분의 삶에서 모든 걸 현재 여러분이 내가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 세 가지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을 이건 만능해요. 내가 감사가 부족했거나 웃음이 부족했거나 칭찬이 부족했다면 내 삶은 플러스 인생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것을 5%로 늘렸다면 지금 여러분이 사업을 더 성공하고 싶고, 지금 여러분이 더 건강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다면 바로 이걸 늘리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소리 많이 하고 칭찬하고 웃으면 됩니다. 그리고 삶에 내가 프로가 되고 싶다고요? 인사는 기본이죠. 대답 보고 확인 질문 이런 거.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거기다가 꼭 나는 행복을 좀 남들보다 10%까지 올리고 싶어? 거기다 배려 하나 더 집어넣으면 돼요. 성공하고 싶다고요? 성공에 가장 필요한 게 첫째가 인사예요. 노력과 목표 없으면 성공 못합니다. 건강하고 싶은 사람은 이거 세 개 먼저 지키세요. 필수키는 아까 다 겹치는 것도 있지만 웃음과 긍정과 절제, 이것이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겠죠. 행운의 여신은 어떻게 오냐고요? 미소하고 친절하지 않은 사람에게 온 적이 없답니다.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지금 웃고 있나요? 요거 보면서 갑자기 웃어요. 아까 안 웃었어요, 여러분 방금.
이거 보세요, 이게. 오늘 이거 웃어야 옵니다. 여러분 행운의 여신 부르고 싶다고요? 웃지 않는 사람에게는 쳐다보는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웃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행운 얻지 못했을 거예요. 친절하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대인관계 성공하지 못해서 여러분은 지금 원하는 만큼 가 있지 못해요. 기쁜 마음, 좋은 감정이란 모든 것에 다 감사하는 마음과 모두 다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행운의 여신이 축복을 내려준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삶에서 여러분들이 우선순위가 있는데 모든 건 여러분이 선택과 결정으로 된 거예요. 내가 먹는 걸 더 사랑했나? 아까 많이 먹은 분들. 근데 내가 더 건강을 더 사랑했나?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여러분이 사랑한 쪽으로 더 좋아하는 쪽으로 더 기울어 가는 여러분이 한 거예요. 내가 옳고 그른 정의의 사자나 심판의 사자를 원하는지 행복이 더 우선인지 한 번 더 내가 술, 담배, 게으름이 한 번뿐인 내 인생과 사랑하는 가족보다 과연 더 위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결국 여러분은 어려운 거 없어요. 여러분의 직업과 일을 즐기며 최선을 다해 프로가 되고자 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즐거운 행복을 이루고자 한다면 괴테가 말했듯이 각자가 내 집 밥을 쓸면 세상이 밝아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집과 직장에서 프로가 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면 그 세상은 밝고 선하고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겠죠. 아주 간단해요. 많은 걸 하려 하지 말고 공자님의 말씀대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강의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중인데 요거는 설명만 막 엄청난 시간이 걸려서 엑기스만 뽑아주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되려면 일단 세상이 지금까지 2000년, 3000년 동안 내려오는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자연 삶의 진리 정도는 뿌린 대로 거둔다를 공짜는 없다, 웃으면 복이 온다, 이런 어떤 공짜가 없다가 두 개나 돼 있네요. 공짜 되게 좋아했나 보네요, 제가. 자,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산다면 아주 중요하고 재미난 게 뒤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경품 주는 시간이 있어서 빨리 넘어가는 거예요. 경품을 주고 가고 싶어서. 건강하고 싶은 사람이 건강 체험 청소년 시절에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봤고 내 인생이 건강하길 바란다고요? 그건 꿈이죠, 꿈. 결혼하고 행복하고 싶은 사람이 이런 행복 게임 한 번 안 해보고 그 결혼하기 했다면, 그 다음에 프로가 되고 싶은 사람이 이런 프로 게임 한 번 해보지 않았다면 과연 그게 올까요? 그래서 요번엔 조금 생략하고 뒤에 하이라이트 편만 해드리기 위해서, 자, 우리가 그러면 성격과 인품을, 아까 그랬죠, 운명을 바꾸는 가장 좋고 쉬운 방법은 인품을 바꾸는 방법이라고요. 아까 생각도 못 바꾼다고 그랬는데 인품을 도대체 저 친구가 잠깐 사이에 어떻게 바꿔주죠? 인품이 안 바뀐 원인은 딱 하나예요. 인품을 어떻게 바꿔야 되고 뭘 목표로 바꿔야 되는지가 없으니까. 여러분, 목표 지점이 없는데 그 차가 어디를 가요? 목표가 여기인 거예요. 첫째, 장점을 칭찬하고 단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기. 소크라테스가 세계 5대 성인이 된 이유는 이거 한마디 때문이었어요. 소크라테스가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이 한마디로 세계 5대 성인이 됐어요. 즉, 그 사람의 깨침, 이 세상 최상위의 법칙이 있다. 그것은 장점을 칭찬하고 단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소크라테스의 깨침이에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이 이 경지, 앞으로 누굴 보든 장점을 칭찬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가? 그 다음에 누가 갖고 있던 단점이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할 수 있는가? 여러분의 목표를 여기다 두세요. 여기까지 이 관문만 통과하면 성공과 행복, 건강은 여러분의 손안에 있어요. 이것이 마법의 삶, 기적의 치유의 출발점이에요. 자, 오늘부터 왜 못해요? 칭찬 한두 번 더 하시면 돼요. 어제보다 한 번씩만 더 해보세요. 뭐 많이 더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저 사람이 칭찬으로 되게 힘들게 시킨다. 한 번만 더 하세요. 그 다음에 그런 거 전혀 필요 없어요. 자, 단점 있는 그대로 하루 종일 있는 그대로 안 해도 돼요. 어제보다 한 번씩만 더 늘어가면 1년 지나면 365번 바뀌어 있는데 이미 저절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힘들고 어렵게 생각하니까 어려워. 이거 쉽게 생각하면 거저 이거 야 저거 보는 순간 내 거야. 할 수 있고 이루어질 수 있어. 이게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스. 2단계, 여기는요, 있는 그대로 봐주는 거고, 이거는 부정적인 것까지 오케이, 괜찮아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인품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을 있는 그대로 보는 정도가 아니라 괜찮아. 너대로 멋져. 너대로의 멋짐을 그대로 인정해 줄 정도의 인품을 갖추는 거예요. 이 인품의 수준에 갔다면 마법의 삶 기적의 치유가 여러분은 이제 아주 쉽게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갔다면 마지막 사랑해서 미안합니다.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이 뜻은 뭐냐면요. 받은 사랑은 엄청난데 과분한데 내가 세상에 돌려준 사랑은 너무 미약하다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더 테레사나 우리 김수환 추기경님 같은 분들이 주로 하셨던 말씀인데, 아니 우리라고 이렇게 한 번씩 흉내 못 내봅니까? 같은 사람이 했던 건데 여러분도 이거 할 수 있어요. 남편이 더 못했어도 그래도 나랑 살아줘서 고마워. 너 나하고 이렇게 오래 같이 살아줘서 너무 고마워. 이 말 한마디 할 때가 이 사람 되는 거예요. 이걸 수시로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이 사람에게서는 무엇이 더 필요할 게 없어요. 이 정도의 경지에 갔다면.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OK 수준으로 가려면요. 이 세상은 좋은 것과 특별한 것만 있는 걸로 나눠야 돼요. 자, 내가 좋은 것, 나쁜 것이란 없어요. 나쁜 것, 더 좋은 것, 내가 모르고 있는 모든 걸 앞에서 다 특별한 것에 넣어버리세요. 그러면 나쁜 것이 특별한 것 속에 박혀버렸어요. 좋은 것과 내 삶에는 특별한 것만 있을 뿐입니다. 나쁜 거라는 건 특별한 것으로 들어가 특별한 것의 한 분대 소속일 뿐이에요. 자, 내 세상은 즐거운 일과 즐겁지 않은 일이 없어요. 왜? 즐거운 일 아니면 특별한 일. 즐겁지 않은 일, 내가 모르고 있는 더 즐거운 일까지 여기 다 갖다 놓으세요. 특별한 일에다.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그게 즐거워요? 다른 사람은 즐거워도 내가 모르면 그거 안 즐겁거든요. 자, 내가 모르는 즐거움까지 여기 다 갖다 놓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특별한 일들이, 특별한 날들이 진행될 거예요. 그날부터. 자, 이러려면 어떤 주관이 있어야 되냐고요? 내게 다가오는 모든 일을 감사 아니면 교훈으로만 받아들이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은 저 일에서 다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패가 패배가 돼버리잖아요.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라는 것은 감사와 교훈 두 가지밖에 자기 일생에 딴 게 없어요. 세상 다가오는 일 처리하는 방식이. 자, 이것은 내게 감사할 일인가? 아니면 이것은 내게 어떤 교훈을 주려고 하는 일인가? 라고만 생각한다면 세상이 그쪽으로 다 바뀌어요. 자, 여러분이 감사하는 기쁨, 친절한 미소, 이건 아까 플러스 5% 공식에서 대표적인 것만 좀 뽑아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당장 5% 남의 눈에 띌 때까지예요. 근데 나는 했다라고 우기지 마시고 다른 주변 사람들이 보는 사람마다 잘 웃고 미소가 아름다워, 인사 잘해, 칭찬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이 사람의 삶이 팍 한 분야가 돌파, 자신의 벽이 깨지는 소리가 송곳으로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곳으로 햇살이 드나들죠. 송곳으로 뚫려요.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힌트는 드렸어요. 맨 앞에 답을 써놓고 안 읽어줬거든요. 일부러. 여기서 문제, 자, 칫솔 준비해 주세요. 칫솔 5개씩. 지금 요 답을 맞추는 사람에게 요 칫솔 5개가 제공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의 삶에서 장점과 좋은 일을 만났을 때 장점과 좋은 일이 나도 상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 딴 사람이 잘 되거나 나의 장점이든 다 괜찮아요.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칭찬과 축하를 한다면 나에게도 칭찬받고 축하할 일이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남을 진심으로 칭찬 안 했기 때문에 칭찬은 타인과 더불어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뿐 아니라 사람을 성공시키는 지름길이다. 자, 그런데 이 장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장점에서 요 뭐가 하나 더 기억해 두면 이 장점이 정말 이 장점에 브레이크가 풀려서 질주하게 돼요. 자, 장점에 무엇을 하나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마법의 삶 기적의 치유로 들어갈까요? 아시는 분 대답하면 칫솔 5개 갑니다. 자, 뭘까요? 예? 예? 다음번에 또 어느 분이요? 예. 아까 좀 전에 여기 해답이 1편에 1한 줄에 딱 써 있었는데요. 한 사람도 집중 안 해서 안 읽었어요. 내가 좀 전에 다 보여주고 내려온 건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다 들 줄 알았어. 왜? 요 바로 위로 가면 요 나올 3개의 답이 다 보여줬거든요. 첫 줄에. 그런데 자, 화면 안 봤습니다. 집에 가서
집에 아무리 저기 손 드셨네. 칭찬도 다음번에요. 요 칭찬 들었지 않습니까? 여기. 저분도 이거 지금 안 읽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자, 또, 저 답이, 저거만 빼면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 자, 여러분 오늘 딴 건 다 잊어버려도 이거 알고 가야 돼요. 2번 손 드시는 거 용서합니다. 자,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제가 답 말할게요. 시간 넘어가서 안 되겠어요. 자, 답을, 얘 전편 보여주면 그 다음 답도 나와서 안 돼. 내가 질지 안 보여줬다가 우길까봐. 근데 그 다음 답이 있어서 지금 못 보여줘요. 장점에는, 여러분 요 앞에 그림에 뭐 있었죠? 방금? 장미꽃에 뭐 있죠? 이제 좀 눈치를 채셨습니까? 힌트를 제가 왜 줬겠습니까? 자, 여러분의 장점에는 반드시 가시가 있어요. 장점 속에 담긴 장점 가시를 항상 부드럽게 가꾸거나 제거하는 것은 성공과 행복의 힘찬 날개를 여러분이 지금보다 몇 배 더 발전하고 싶다면 여러분이 잘하는 거나 좋은 점 속에는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요. 가시가. 여러분이 잘하고 나는 옳다라고 생각해서 밀고 가고 있거든요. 근데 남이 볼 땐 그것 때문에 다 괴로워요. 내가 못하는 점 갖고는 상대가 별로 괴롭지도 않은데 실제 남을 가장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거는 그 사람이 장점이라고 우기고 밀고 나가고 그게 진짜 자신의 장점에서 이걸 찾는 것이 겸손함이에요. 배려고. 겸손과 배려는 여러분이 어떤 좋은 일을 하든 어떤 내가 잘 됐을 때도 이 안에 가시가 있는지 그것을 부드럽게 가꾸거나 제거하고 나간다면 여러분의 삶의 브레이크를 없애버리는 질주하게 돼 있어요. 날개로. 비상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장점이 정말 커지고 싶다면 여러분의 자녀에게서도 장점을 반드시 키워주고 싶다면 여기 상대를 바꾸는 법은 오늘 강의에서 생략했기 때문에 그것마저 알면 상대를 바꾸는 법은 내년 강의에서 알려드릴 거고요. 여러분이 이건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정말 멋져지고 싶고 최고가 되고 싶다면 장점가시 한번 해보세요. 장점가시. 여러분이 잘하는 곳에서 이 가시를 제거하면 모든 재능과 능력이 최고가 됩니다. 어느 쪽에서든 어느 분야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멋진 또 문제. 저 칫솔을 어떡하지요? 저거를. 자, 요번 문제 다시 갑니다. 자, 단점은 여러분이 나쁜 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단점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인품이 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케이 예스라든가 또는 있는 그대로 소크라테스의 말대로 자, 여러분이 하는 거는 괜찮고 남이 하는 거는 그거 잘못됐다라고 그러니까 문제. 서로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 기준으로 하는 거를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존중해 주면 되는 건데 나한테 끌어당겨서 나가 세상의 기준인 양 심판자인 양 정의의 사자인 양 마구 돈키호테처럼 날뛰니까 세상이 이렇게 시끄럽고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답만 보려고 하고 있죠. 지금 책 뒤지시는 분도 있어. 다 책에 다 있거든요, 이거. 자, 그러면 단점은 기회는 항상 문제, 숙제라는 이름으로 다가온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단점은 도대체 뭐를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브레이크를 빼서 악셀레더만 받고 전진할 수 있게 해줄까요? 단점에는 아시는 분 손 들고 말씀해 주세요. 자, 단점은 뭐를 어떻게 하면 장점까지 단점에 뭡니다. 오늘 이 세 가지만 기억하고 가도 여러분의 삶이 내일 아침부터 이거 한 번씩 부르짖고 일어나면 삶이 완전히 좀 달라질 거예요. 기분이 환기가 돼. 세상을 모든 것을 긍정으로 전환하는 비법이에요. 내 생각을 긍정으로 바꿔버리는 최고의 비법이에요, 이게. 아주 간단하면서도. 그리고 자신의 성공과 행복. 예, 우리 곽사원님. 아닙니다. 저분은 세 번째 손, 이번에 좀 맞춰보세요. 아닙니다. 저쪽 손, 김수정 여사님. 여기 있잖아요. 여기 또, 왜 이러셔요? 지금 정말. 아니, 저쪽 손 드신 분, 백기철 회장님. 그 답이었어요? 지금 저 끝에 앉아 계신 분. 칭찬은 아까 나왔습니다. 장점에서. 자, 한 분만 더 맞히고 그냥 답 갑니다. 예. 예? 자, 아닙니다. 자, 그러면 또, 자, 여러분. 자, 네, 보시죠. 이 아이 뭐 하고 있죠? 뭐 하고 있죠? 아니, 답을 갖다 줬는데도 못 찾습니까? 여기다가 답을 내줬어요, 여기다가. 여기 공부하는, 숙제하는 거 보여줘. 아니, 이럴 수가 집중 안 하실 거죠, 정말? 박수 안 나옵니까? 이쯤 되는데?
아니 수분 그림 찾기 이렇게 못하겠어요? 답도 내줘. 근데 1편 답을 못 맞춰서 그럴 것 같아서 2편에는 여기 답도 내주고 그림도. 아니 근데 답을 안 내요. 여러분 저 시험하는 거죠. 안 맞추기 게임. 마치 그 게임 같아요. 안 맞추기 게임. 답을 밑에 적어놔도 말 안 해. 그렇게 겸손하시고 다른 사람 칫솔 가져가게 양보하시는 그 훌륭함에 고개 숙입니다. 자 보십시오. 내게 일어난 부정적인 일에서 나온 좋은 것이 내가 도달할 수 있는 최상의 자아가 되도록 돕는다. 미라커산바움이라고 그 유태인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그 따님이에요. 이 따님이 그런 내게 세상 일어나는 일은 뭐든지 이유가 있다라는 그러한 책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왜 단점을 나쁜 거라고 보는 순간부터 그 단점은 여러분이 안에서 가시덩굴처럼 자라서 여러분을 지배하게 돼요. 이걸 잘 알으셔야 돼요. 자, 부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미움과 나쁜 악은 부정으로 제거되지 않는다. 오로지 사랑으로 제거될 뿐이다 그랬어요. 여기 답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또. 아까 소크라테스가 답을 주셨고 이번에는 부처님이 나오시네요. 바로.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여러분들이 단점을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에는 부정적인 사고가 자리 잡게 된다고요. 상대히 나쁜 점도 보게 되니까. 나쁜 점을 생각하는 사람은 나쁜 점이 눈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나쁘다라는 어떤 표현을. 자, 여러분은 단점은 여러분에게 하늘이 준 숙제예요. 축복의 숙제. 여러분에게 모든 기회는 문제라는 이름으로 그 문제를 가로치고 숙제인데 숙제를 가로만 쳤던 거예요. 하늘이. 그게 왜냐고요? 하늘이 이것을 줬을 때는 여러분이 이것만, 이 숙제만 여러분이 인생에서 해결한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브레이크가 없어진 거예요. 누구도 여러분의 삶은 왜? 내 삶의 숙제를 풀었잖아요. 하늘이 준 내 운명과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최고의 숙제를 단점이라는 이름으로 갖다 준 거예요. 여러분에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 실패를 넘어서는 순간 여러분의 삶에는 무수한 별들이 쏟아질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여러분의 세상에 아이고 누구고 단점이란 나쁜 거란 없는 거예요. 오로지 저 사람의 숙제가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 사람 숙제 내가 왜 대신해 주려고들 그래요? 왜 남을 고치려고 하고 충고하려고 하고 바꾸려고 할까요? 바꾸는 비법도 모르면서. 바꾸는 비법은 다음 강의에 들으실 수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어느 인터넷이든 어느 책이든 상대를 바꾸는 법은 없다로 돼 있어요. 인터넷 쳐보세요. 오늘 들어가셔서. 근데 저는 있다예요. 왜? 나를 바꾸는 법, 상대를 바꾸는 법, 잠재의 원리, 습관의 원리만 안다면 이건 쉽게 나와요. 이거가 쉬워졌듯이. 자, 여러분이 단점은 뭐라고요? 한번 크게 해봅시다. 단점? 칫솔이 너무 남았네. 너무. 마지막 거는 좀 맞추세요. 이건 좀, 자, 마지막 문제로 갑니다. 이렇게 못 맞추고 양보를 할 수가. 자, 여러분이 이제 장점 좋은 거, 단점 뭐, 이거 다. 자, 여러분에는 이제 단점이라는 게 다. 이렇게 뚫어지게 볼 수가 없어. 아까는 여기 화면도 갑자기 이렇게 태도들이 바뀌었어요. 조금 전까지는 집에 간다고 뭐 이러고 뭐 서로, 갑자기 여기 다 쳐다보는 거야, 지금. 처음부터 이렇게 집중했으면요. 아까 정말로 가복과의 답 내가 보여줬나, 안 보여줬나? 정말로 써 있었어요, 첫 줄에.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평범한 하루의 행위가 자신의 운명과 미래를 결정해요. 이것을 여러분이 못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좋은 일, 나쁜 일, 이거에만 집중을 해왔어요, 삶에.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정말 집중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하루의 오늘의 일상인 것.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던가? 이런 아무것도 아닌 오늘 하루의 아주 평범한 일상이 여러분의 삶을 좌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오늘까지 하셨던 분들은 있으실 거고 안 하셨던 분들은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내가 그렇게 생각해야 그것이 그렇게 변환되니까요. 면역력도 내가
그 병을 이길 수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만 기적의 치유가 일어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일상이, 자, 여긴 다 막 손들 것 같은데, 무서운데 벌써 막 이 손드는 기세가 갑자기, 이건 조금 무서워. 자, 그러면 저기 저 세 분이 다 일어나서 동시에 대답을 해보세요. 여기 요 분하고 여기 빨간 옷하고 저 세 분 일어나 보세요. 아니, 같은 답을 말할까봐 늦게 말해서 세 개가 남았길래 저 손 드신 분이, 자, 이구동성으로 답을 말해봅니다. 자, 시작. 특별은 앉으시고. 자, 선물의 상품 갖다 드리세요. 자, 이거 안 보이십니까? 이거 안 보이십니까? 이거 지금 선물 꾸러미가 있지요. 선물 꾸러미를 여기다가 또 소포로 보내놨는데도 딴 얘기들을 하시네요. 그래도 아까보다는 손드는 속도가 더 빨랐다는 거, 그리고 한꺼번에 여러 명이 들었다는 거, 이건 대단한 사건이에요. 나 이 시간에 졸아야 마땅한데 더 눈이 초롱초롱해지고, 또 선물 없나? 이런 표정들 있죠. 선물 남았길래 마저 주는 퀴즈를 하나 더 내겠습니다. 그러면, 자, 일상이 선물이라는 것은 삶이란 평범한 일상의 크고 작은 일들이 선물이었음을 깨달아가는 과정이에요. 이거 건방지게 제 이름 넣었어요. 미워하지 마세요. 제가 명함 한 수십 개 만들어 놨는데 잘 안 넣는데 요거 만들고 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래서 잘난 체 하느라고 이름 하나 넣었어요. 미워하지 마세요. 아까 나쁜 단점 내가 미워하지, 제가 고쳐야 될 숙제니까요. 여러분은 미워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일상이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시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숨을 쉴 수 있는 공기가 있고, 물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옆에 이웃이 있고, 오늘 먹을 음식이 있고, 오늘 내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 아직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가족이 단란하게 모여 앉아 식사를 했던 그 시절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었는지를 지나고 나서야 될 우리가 느끼고, 근데 인생은 두 번 못 사니까 오늘 이 순간부터 지나기 전에 그것이 행복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우쳐 주시길 바라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선물이었다는 것을. 자, 그러면 할 수 없이 여러분에게 그 선물을 주기 위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선물 주기 위해서 제가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선물을 주고 싶어갖고. 자, 행운을 부르는 말은 뭘까요? 행운을 부르는 말. 아니고요. 손 안 든 분은 답도 말해도 소용도 없고요. 손도 안 들고 답 말하고, 네. 덕분에 맞습니다. 덕분입니다. 저 칫솔 갖다 드리세요. 자, 그럼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내 삶의 모든 좋은 것을 끌어다니는 한 문장을 만들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 삶의 모든 좋은 것을 끌어다니는 문장 한 문장. 저기 선생님.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도 맞고, 그걸 또 다른, 예. 마지막에 하나만 더 붙여주세요. 사랑해요까지. 자, 박수로 우리 각상호님한테 칫솔 보냅니다. 상대를 바꾸는 법은 오늘 강의에서 전부 생략했고 마지막 한마디로 끝냅니다. 자, 여기 답을 이제 내가 거짓말 시켰을까봐, 저 사람이 아는 사람만 또 상 줬었다고 가다가 의심할까봐 여기 있습니다. 행운을 끌어당기는 말 덕분에. 자, 모든 걸 덕분에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이루어 주셔서. 이 얘기도 왜 맞냐면요, 지금 우리의 삶이 아까 인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OK가 되려면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게 이루어진 일은 그것이 최선이었고, 법정 스님이 항상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내게 이루어졌던 일들은 다 그것이 최선이었고, 그 다음에 내게는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날 수, 그 상황에 또 돌아간다 하더라도 그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내 삶이 비우고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루어 주셔서, 이것은 오히려 예수님이 주로 했던 말이죠. 너의 믿음이 너를 고쳤노라. 네가 믿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번에는 예수님이 주로 이런 얘기를 말씀하요. 우리가 세계 5대 성인들이 우리를 위해 이렇게 메아리치게 2000 몇백 년을 부르짖었는데도 우리는 귀 멀고 눈 멀고 벙어리 3년, 그 모두 시집갈 때 그렇게 하라고 그랬다며요. 눈 멀고 귀 멀고 벙어리 그렇게 뭐 하라고 그랬다고 그러더라. 우리는 몇천 년을 그렇게 하고 살고 있는데 이제는 그 안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이 되었을 거예요.
자, 우리 삶 내일부터 당장 바꾸시죠. 내가 먼저 운사하면 바뀝니다. 웃으면서. 내가 먼저 감사와 칭찬의 말. 왜? 이 씨앗을 뿌렸으면 수천 배, 수만 배로 돌아오니까. 내가 먼저 감사와 칭찬의 말 던지기 시작한다면 앞으로 나에게 안 온다면 그 열매 내 자식 손주들이 따게 돼요. 아니 내가 얼마나 다 살았다고 그거 뿌려? 아니 내 손주들을 왜 좀 내 자식을 왜 뿌려주면 안 됩니까? 그 수확은 꼭 내가 하고 가야 됩니까? 뿌리세요. 좋아집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낼 일을 참고 용서했다면 그 씨앗 마지막 장이네요. 어느새. 우리는 누구나 기적의 치유 마법의 삶을 원한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눈앞에 자 오늘 암이 걸린 사람이 암이 치유만 안 돼도 기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걸렸다 치유됐다고 생각한다면 안 걸린 사람들은 그 사람이 보는 기적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귀가 안 들리는 사람에게는 귀가 잘 들리고 말을 못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이 말을 하고 있는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이 걷고 있는 그것만으로도 마법일 거예요. 그 다음날 내가 걸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누구나 구름 위를 걷고 있는 마법의 삶 기적의 치유를 오늘을 선물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것이 선물임을 깨우쳤다면 오늘 제 강의 여러분들에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